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신용 등급은 하락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리스크가 커지면 등급 하락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내후 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던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도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OECD에서는 탄핵 이전에도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3%로 낮추고 있고 내년은 2.1%로 하향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대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대내적으로 극심한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한국의 경제 전망은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의 부진은 계속되고 외국인의 이탈은 연 4개월째 매도 행렬이 가속화되며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알짜 기업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내놓고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지방의 몇몇 건설회사들은 이미 부도 처리되었고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리쇼어링, 미중무역전쟁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최강 경기는 IMF 열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치적 불안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2025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리 측면입니다.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지만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초저금리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기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2025년 초 금리가 인하된다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조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상치 못하게 0%대 금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모를까? 조금의 금리 인하만으로 집값을 상승시키기에는 이미 급등한 집값을 더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이자 현 정부는 줄기차게 둔촌주공 일병구하기 빚내서 집사라 등 규제 완화로 집값 부양을 줄기차게 추진하였습니다. 부채를 건설사에서 개인에게 이전하는 정책으로 건설사를 살리고 개인에게는 과도한 부채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 등 정책 대출로 집값 떠받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단계 DSR도 3개월 연기하여 마지막 불꽃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으로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동시가의 현실화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탄핵으로 이제 집값 부양 역할을 당분간은 못할 것입니다. 셋째, 균형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하여는 조금 하락한 금액이지만 지난 3월과 대비하여서도 5%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인 4억 8천만 원, 지방 아파트 평균 가격인 3억 3천만 원과 비교하여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 PIR은 서울이 25.8배로 도쿄 13.8배, 뉴욕의 13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방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수요 측면입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인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대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구매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하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31.4로 전월보다 5% 이상 떨어지며 팔고 싶은 사람이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도 아직은 높은 편이며 대출 규제로 인하여 한도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미 가계는 1900조가 넘는 역사상 가장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가계의 재정적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구매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동산 불황이 길어지고
소비자의 예상이 가격 하락으로 굳어지면 기회비용을 고려한 대기자금은 달러 자산인 미국 주식과 코인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은 분양으로 대표되는 신규 공급과 기존 부동산 공급으로 나뉩니다.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건설사 발표로도 18,307가구입니다. 이는 4년 3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실상은 이보다 2~3배는 많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매물수는 9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경기는 16만 8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매도 물량 급증은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요인입니다. 여섯째, 부동산 경기 변동 사이클 측면입니다. 탄핵 이전에도 이미 한국의 부동산은 거래는 멈추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경기 변동 사이클에서 후퇴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8년 전인 2016년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가 6개월 정도 멈추었고 가격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최소 6개월은 불황에서 경기 하강이 지속되는 하향시장인 수축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후퇴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 공가율 증가, 가격 하락 등이 더 확장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추세적 하락으로 접어들 것이며 과열 지역은 훨씬 더 깊은 부동산 불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자산 3분법입니다. 한국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2%대를 보이며 장기 경기 침체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금융 정보를 얻어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자산을 분산시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비중은 78%이며 미국은 28%에 불과합니다. 과히 부동산 몰빵입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도 부동산 투자로 고령화에 대비했지만 잃어버린 30년 이후 결국 주식시장 부양과 펀드를 통해 국민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질병, 상해, 부모 부양 등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040 세대는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는 부동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과 노령화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PIR 25.8로 25.8년의 연소득을 저축해야만 살 정도로 고평가된 서울의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부채로 유효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을 구매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게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적절히 조화롭게 차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국장을 피하고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부동산보다는 미국의 금융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익 있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잠자면서 듣는 쉬운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